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우리가 태음병으로 넘어갑니다. 자, 태음지병은 태음이라는 병은 그러니까 그냥 태양병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병은 복만하면서 이게 참 중요하죠. 복만, 복부가 팽만감이 있다. 복부가 팽만하는 것은 대체로 승기탕 종문이죠. 양명병의 조문에 해당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토를 한다. 구토증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복만으로 인해서 구토증이 유발되어진다. 하나의 원인 관계가 돼요. 복만하되 토증이 있다. 이게 태양병이에요. 배가 빵빵한 것. 그래서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 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역상하게 되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못한다. 이건 나쁜 거죠. 역입니다. 역, 이른바. 순이 아니라 역이에요. 불하라고 하는 거. 하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하하면 이게 순입니다. 그러니까 복만에 의해서 토하고 토에 의해서 뭔가 사람이 꼭 구토는 아니어도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속이. 불편하니까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러면은 복만한데 설사가 더욱더 심해진다. 이렇게 자리라고 해서는 소변 자리가 아니죠. 그냥 자리만 썼을 땐 대변이라고 그랬죠. 소변일 때는 반드시 소변 리 분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설사를 하고 있다. 대변에 통제가 안 되고 있다.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 배가 저절로 아프다. 복통감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약을 온법을 써야 되죠. 온법을. 온법을 써야죠.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하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혹 하했더니 반드시 흉 밑에 가슴 밑에 경결이 세워졌다. 자, 물은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죠? 천병만증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병증이 뿌리 내리는 바는 3위에 불과하다. 반표관리, 리, 3위. 모든 병은 결국은 이와 같은 병위에 세 가지 그 병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소리죠. 그 병위는 한토와 양력이 달하느냐 달하지 못하느냐의 그 경계로서 나뉘어진다. 이건 뭐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으로서 그 상한론을 이해할 때는 육경변증으로 그게 명분론이에요.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죠. 제가 해석하는 것은 명분보다 현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명분을 이해하자 이런 거예요. 명분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상한론 읽어보세요. 일단은 무조건 한토화법을 써가지고 나중에 그 위에다가 태양병, 양면병, 쇠양병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토화로서 이해해야 되는 한토화 양력이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의 그 경계로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병인은. 그렇기 때문에 한토화법이라고 하는 말에는 소위 말해서 병위의 개념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는 거죠. 한토화 치료법이 먼저고. 그럼 한토화 치료법은 왜 생겼는가? 옛날 사람이 그냥 한토화법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신체에 한토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땀을 낸다. 모공을 통해서 땀을 내고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토해내고 공기를 통해서 대변을 편안하게 하고 소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우리 몸에 그와 같은 한토화의 치료법이 있는 거지 우리 몸에 치료법이 없는데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겁니다. 멋있는 거예요. 한토화 치료법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인체의 생리병리 구조상 이것이 기본적인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이 현대 사람들이 육아를 말할 때 또는 불교라든가 기독교에서 요즘엔 초기라고 그러는데 초기 유교 이러는데 옛날에는 원시 유교라 그랬어요. 불교도 원시 불교. 예. 그러나 요즘에는 원시란 말은 야만스럽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의 본래의 한의학의 그게 뭐냐? 한토하죠. 이 왜 한토하냐? 우리 몸의 신체를 보면은 구조에 한토화를 치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적으로 약을 썼더니 듣더라, 안 듣더라. 이것에 의해 가지고서 삼위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안으로 가히 미치는 영역을 표이다 하고 사로서 가히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이위라 하고 한토가 가히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을 반표 반리위라 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양병은 가히 그 경계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양병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여러분 구분을 안 했다는 거죠. 해보니까 이 발안을 시켰더니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법을 쓴 거죠. 합법을 쓴 거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굳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병위를 나누죠?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치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병위를 따지는 거죠. 근데 병위만 가지고 따져서도 안 된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병성과 병독에 의해서 이 치료법, 똑같은 표위라 하더라도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 후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전된 거예요. 후세방들이. 고로 그 위와 그 처방은 서로 바꾸고 서로 뒤섞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탈이 나는 거. 지금 우리가 한의학을 배울 필요가 없고 상한론을 읽을 필요가 없죠. 퉁 치면 되니까. 그냥 퉁 치면 되죠. 뭐하러 머리를 썩혀가면서 공부를 합니까? 예전 사람들이 다 이것을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산문병은 그런데 산문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성이 대체적으로 같습니다. 음병은. 그리고 병증도 비슷해요. 그 병증이 그 병증 같고 경계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귀속시켜야 될지 모른다. 소위 말해서 삼위 가운데 어디로 이것을 태음병이 과연 어디로 귀속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양명병에 귀속시키기도 하죠. 병증에 실하면은 양명, 허하면은 태음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죠. 그래서 그 위와 그 방은 서로 바뀌고 서로 섞일지라도 잘못된 건 아니다. 음병에 사역탕을 써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왜? 음병은 성질상 전변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것. 그러나 열병은 전변이 빠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음병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혹자는 태음병을 논함에 족태음경을 빌려가지고 이것이 빌렸다 해서 가차해가지고 이것을 비위병증에다가 배속시켰다. 이건 다 예전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또 비는 중앙의 토기 때문에 복만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태음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건 문제가 있죠, 이런 말. 전부 다 명분으로 해서 비는 중앙의 토다. 이건 전부 다 뭐죠? 이게 가설이죠, 가설. 그러니까 가설이죠. 그 위에 또 태음에 속한다. 이것은 2차 가설, 1차 가설, 이것은 2차 가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해석이 나오죠. 3차. 누가 합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해석은 임상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데 있어서 무익, 아무런 도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독, 뭐뭐뿐만 아니라 비특, 비독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비유 이런 거예요. 뭐뭐뿐 임상에 무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어지럽힌다. 이런 것은 불교의 치약 아니고 유명한 말입니다. 이빨 사이에 두지 말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소리. 이게 한나라 때 한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교의 치약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도 통밥을 읽어야 돼요. 이게 뭐지? 한번 생각해. 이빨 사이에 두지 말라. 걸어두지 말라. 이와 같은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런 소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때 뭐 약간 그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통밥, 자기의 선입견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보면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전부 다. 예. 여러분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예. 이거는 제가 그랬죠. 저도 이 당시에 살았으면은 이 시대에 살았으면 당연히 이런 말을 추구했겠죠. 왜? 그러나 현대의 관점에서 이것은 오행 배속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아, 오행 배속이 관점에 의해서 상한론을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복만하고 여러분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죠. 예. 복만이라는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복만인데 이 사람이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승기탕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계지탕이나 사약탕을 쓸 것이냐 거기서 판단되는 것이지. 이것이 태운병이니까 이것이 양명병이니까 벌써 가설에 가설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태운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복만이 또 식부라 자리심 희복 자통이라고 하는 현상 이와 같은 병증을 말해주는 거죠. 태양의 병이 생기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가 아니라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태양의 병이 생기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태음의 병증이 생기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병증을 태음병이라고 한다. 분류의 차원에서 이거는 말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조문이 있죠. 병이 음에서 발했는데 나타났는데 의사가 도리어 합법을 써가지고 열이 들어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심화비가 만들어졌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으로 보면은 소위 말해서 태음병을 하하면은 반드시 흉 아래에 경결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심화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왜? 태음병은 그래도 음병에 속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따지고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결이 된다. 협하에 흉하에 경결이 된다. 이건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병발음. 이것도 전도된 글이라고 했죠. 자, 병발음이 아니라 번병에 일반적인 병에 의사가 일단은 합법을 쓴 거예요. 합법을 썼는데 하지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증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흉이 생긴 겁니다. 예. 똑같은 어떤 치료법에, 그러니까 일체 병증에. 근데 이 비병이 생긴 사람은 원래 이 사람은 음병이었구나. 이건 나중에 쓴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음병인데 병이 음병에서 발한 건데 합법을 써서 심화비가 된 거구나. 어떤 사람은 결흉이 생긴 거야. 병증이 굉장히 완강하네. 이것은 원래 이 사람은 양병이었구나. 예. 이런 거죠. 그럴 때 표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안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발안을 하지 않고 합법을 쓰면은 그 승어라 그랬죠. 승어임리. 공어를 타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왜? 빈속이 되니까. 합법을 써가지고 설사를 쫙 해야 되면은 예. 우리 몸에 있는 흉복 간의 균형이 깨져 버리잖아요. 그게 공어입니다. 빈 공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표사가. 그래서 결흉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증과 결흉을 보고 나서 병발어 병발어 양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도된 글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 다음 태음병을 그 사람이 복만이고 하고 막 이렇게 설사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때 외감에 노출해서 사지가 번동이 된다. 이게 외감에 노출됐기 때문에. 자, 양은 미하고 음맥이 삽하면서 기른 것은 나려고 한다. 이거 여러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벌써 글 가운데 음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은요, 이거 완전히 이거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문제가 있죠.
맥의 양부위는 미하고 음부위는 삽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호하다 이 소리예요. 모호하다. 개념이 모호한 개념이다. 그러면 모호하니까 누구든지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은 날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맥상이 완만해지고 약간 완만해지고 이렇게 그럴 때는 병증이 해소되어진다.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여기다가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지 번동도 꼭 병증만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음병이잖아요. 그죠? 복통이 있고.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이 번열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태음병의 풀리는 시기는 해시를 따라서 축시상에 이루어진다. 뭐 한낮이죠. 자, 맥, 미사비, 장자도 이와 같은 표현도 사실은 그 맥상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 않죠. 어떤 의사가 맥이 미삽하면서 장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맥상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 양미, 음사기, 장자는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그 상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전부 다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른바 음병은 사지가 골랭하고 맥이 미한 것을 대체적으로요. 이른바 음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라고 하는 건 그냥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한의학 사회에서 음병은 사지가 골랭하죠. 이거는. 그리고 맥이 미하죠. 한성이니까. 한성이니까. 한성 또는 한수에 의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한과 수. 한수에 의해서 수족이 골랭하고 맥이 미하죠. 근데 도리어 사지가 번동하고 맥이 미삽해서 뭔가 이렇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맥상이 미하지 않고. 이것은 회양의 조짐이니 날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차던 사람이 사지 관절이 뭔가 뭐 이렇게 그 열이 나면서 약간 쑤시고 이러면서 회양의 조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태음병에 맥이 부하다. 맥이 부하다. 태음병인데 맥이 부하다.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발환할 수가 있으니 이때는 계지탕이 합당하다. 여러분 태음병 아니어도 맥이 부하면은 계지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음병에 계지탕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계지탕은 태양병에 예를 들어서 맥이 부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태음병, 소위 말해서 소화기병, 요즘 말하면은 위장장애, 소화기병에 매우 좋은 약이에요. 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생강과 감초가 있잖아요. 생강이 뭐죠? 우리 몸 속에 있는 수기를 제거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체력을 증진시켜주고 소화 음식 예를 들어서 위 기능을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평상시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는 계지탕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명분에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태음병에는 계지탕이 굉장히 좋은 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작약을 복직근이 구련됐을 때는 작약을 증량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약을 빼고 거기에 다른 약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비단 태음병뿐만 아니라 일체의 병증에 맥이 부한 경우는 일단 한번 계지탕을 쓰면 된다. 우리가 그래서 병명이라든가 명분, 태음병이다, 무슨 소음병이다, 뭐 이런 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맥이 부하면서 그 사람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한번 계지탕을 쓸 수가 있다. 조문에서 말하는 가발환은 반드시 발환을 시키는 건 아니다. 그냥 대략으로 말한 거다. 대략. 아직 병이 표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발산지제, 곽현정 이상은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불안검정이상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쓰면 좋아요, 여러분. 예. 자, 이것도 이 조문도 문제가 심각해요. 할의를 합니다. 설사를 해요. 근데 갈증이 없다. 갈증이 없다. 설사를 하면은 갈증이 할 수가 있죠. 왜? 어쨌든 우리 몸에서 탈수증이 생기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수액을 공급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갈증이 없는 거 봐서는 이것은 태음에 속하니 그 장에 이것은 꼭 장이라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일이라고 일이. 예. 그 이 부위에 한사가 여기 한은 뭐죠?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한이 있으면 한수가 있기 때문이니 마땅히 온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온해야 되느냐? 자, 따뜻한 게 이 한기를 한사를 치료하잖아요. 그런 뜻, 표면적으로는 그런 뜻이지만 몸이 차니까 따뜻한 약을 쓴다라는 뜻도 있지만 따뜻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 약이 축수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축수하는 작용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온법에 이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몸이 차니까 당연히 따뜻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 한 속에는 수기가 있는 거예요. 한수. 예. 여러분 그 상한내소집에 읽어보면 가끔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수.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여러분 한은 뭐죠? 성이에요. 성. 이건 하늘의 개념입니다. 수는 뭐죠? 이 질적인 문제예요. 질. 예. 이게 바로 땅의 개념이에요. 예. 하늘이 자 겨울철에 하늘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청 차요. 땅 위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땅에서는 서리가 생기잖아요. 서리에 생기는 것을 보고서 하늘의 기온이 차다는 거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에 여러분, 요거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죠. 완전히 여러분이 이것을 철두철미, 예, 이거는 좋은 말이기 때문에, 좋은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 성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한의 속성이 뭐냐? 실질적으로 바탕이 뭐냐? 예. 차갑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거잖아요. 이 관념적인 것을 야기시키는 원인, 그 진료, 재료가 뭐냐? 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약성이 수기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축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도 그러고 건강도 그러고. 예. 그때는 마땅히 사엽탕의 종류가 좋다. 예. 게지 써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예.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역탕 굳이 뭐 부자 쓰고 건강 쓰고 감초 여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역탕도 겉으로는 한을 제거하지만 실질적으로 수기가 제거되지 않으면 한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온법이라는 거예요. 예. 자, 자리 불갈자가 태음에 속한다면 조문대로 이렇게 명분적으로 해석한다면 자리가 갈자는 그러면 양명병에 속하느냐? 왜? 갈이 있으니까. 예. 양명병에 속하니까. 이게 전부 다 명분상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소음병에도 또한 자리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음병 우리 가서 공부하면은. 이게 혼란이 일으키잖아요. 자리 갈만 가지고 어떤 경우는 양명에 속하고 어떤 경우는 예, 소음에 속하니까. 이와 같이 누군가가 앞에다가 양명병에 뭐 소음병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지 않으면은 이것이 어디로 귀속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명분, 저 명분은 좋게 믿을 게 못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예. 속태움과 그 장 유한 이것은 일종의 동의 반복어죠. 똑같은 말입니다. 태음에 속한다 이 말과 그 장에 한수가 있다고 하는 말은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개념의 말이라는 거예요. 표기가 다르요. 부득이 하나를 택한다면은 태음에 속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것은 좀 구체적이잖아요. 예. 차라리 장유한을 예. 선택하겠다. 그러나 그 실증을 혼란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예. 자, 중경의 원래 표현은 뭐죠? 정문의 표현은
우리 몸에 이 위에 한 수가 있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로 해서 일망타진의 용어죠. 장유한 이 말에서. 예. 그러면 여기는 사역탕도 쓸 수도 있지만 진무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예. 진무탕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속태음 장유한 의 온지자는 일종의 이것은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답안이다 이런 거예요. 답안. 우리가 증상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답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예. 흡사 후세 사람이 그 문제지를 읽기도 전에 이거 뭐 문제지를 읽기도 전에 먼저 그 답안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답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의안으로서 이런 거 의안으로서 사역탕의 구실로 삼았지만 매우 정문에 합당하지 않다. 다른 조문이 다 있어요. 무릇 정문은 다른 게 아니다. 자, 장에 한 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직설해서 따릅니다. 이게 여러분 제 표현법입니다. 중경의 정문이 뭐냐?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그러면 바로 맹미, 복통, 오한, 하리, 불갈자. 이게 바로 그 장에 수기가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증후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역탕으로 써라. 이렇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러냐? 귀찮게 거듭해서 말 쓰는 걸 싫었기 때문에 장유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생략법이죠. 생략법. 글을 쓸 때 귀찮으니까 생략한 거예요. 위가실 이렇게 증상을 여러 개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위가실 이렇게 퉁친 거예요. 장유한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게 글을 읽어야 된다면은 자, 한 수가 우리 몸에 이 위에 한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출지증증을 직수를 해야 된다. 원래 이게 중경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맹미하면서 복통, 오한, 하리, 불가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에는 한 수가 있구나, 복부에 한 수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추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변병지원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병원을 보고서 증상도 따지지 않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의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터득한 내용은 별것 없어요. 나중에 했지만 결국은 변병지원. 근거에 의해서 추리해라. 이것은 틀린 거 아니죠. 우리가 도둑놈 잡는데 심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지금은. 물증이 반드시 따라야죠. 물증을 가지고 그 물증을 통해서 추리해가지고 범인은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증거의 범인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상한론을 공부하면 어떻게 보면 현상학입니다. 현상학. 이것도 여러분 이거 참 어마무시한 용어예요. 현상학. 현대 철학에 이런 현상학이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수천 년 동안 결국은 이 현상에 대해서 고민한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해석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이론적인 해석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론론 가운데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고 이원론 가운데 이론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 그 이원론이라 해서 서로 완전히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주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주자가 오해의 소지를 야기하는 말을 했어요. 주자가 이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가 바란다. 또 기가 바란다. 어떤 경우는 기가 바랬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가 바란다. 이거를 우리나라 퇴계 선생이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이원론이 나온 거예요. 이발, 기발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율곡 선생은 천재거든요. 뭐 퇴계 선생도 착신한 분이죠. 율곡 선생은 천재입니다.
주자가 말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바라는 건 기다 그랬어요. 발지자는 기다. 소위 발지자는 이다 그랬어요. 자, 바라는 것은 기다. 그런데 그 바라게 하는 것은 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론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이론론이죠. 그러나 퇴계 선생의 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주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발이니 기발이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와 기는 불가잡 불가리. 자,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불가리. 이런 논이죠. 불가잡. 섞일 수도 없다.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섞일 수 없다고 하는 건 이론론이죠.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론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묘한 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러니까 중기에서부터 뒤로 가서 이 퇴계와 율곡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 너무 비현실, 이와 같은 실상에 어긋나는 데에 너무나 이런 쪽으로 학문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후세에 이거는 조선 말기까지 예, 이 짓을 한 겁니다. 예. 학자라면 전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한 거예요. 퇴계 율곡에 이어가서 이발이냐 기발이냐 이론론이냐 이론론이냐 예. 이런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예. 우리 한의학에도 읽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기에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저는 예, 나중에 글을 다 쓰고 나서 자서편에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죠. 예, 몰랐다는 얘기죠. 정말 이 말 견병 지원. 예, 지원 여러분 예. 대학에 뭐가 있죠? 경물 치즈가 있죠. 예, 경물 치즈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물 치즈. 성리학자들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경물 치즈에서. 예, 성리학자들이. 명덕 성리까지는 알았어요. 경물 치즈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북송 시절에 명덕 이천 선생들이. 예, 불교와 다른 점은 경물 치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기 전에 사물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상에 나가서 여기서 사물은 뭐죠? 가정 가운데 형제, 부모 이런 게 다 물입니다. 사회 나가서 국가, 신하, 임금 이런 것들이 다 물이에요. 신하로서의 역할, 임금으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선생으로서의 역할 이게 전부 다 물입니다. 이것을 주자는 자연 철학에까지 확대를 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 과학적 지식을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질을 이룬다. 예, 우리가 그냥 마음 닦는다고 해서 마음이 닦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아적인 봤을 때 지식이 축적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지 아닌지 이와 같은 지금 현재의 난세에 다 나라를 사랑하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러나 어느 쪽은 나라를 망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 아닙니까? 다 지식인이죠. 민주사회를 자유민주 사회를 앞으로도 계속 나가기 위해서 방법론이 서로 틀리는데 한 사람 한쪽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 병증은 현상이죠. 현상학. 이 현상에 대한 여러분 원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르고 옛날에 한때는 오행배속에 의해서 경락과 장부론을 인용함으로써 이 병증을 해석한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초기 버전에 있어서는 병이 병성 병독으로서 파악했다는 이것이 놀라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초기의 상한론에 담겨져 있는 병원의 개념이 후세에 만들어진 병원 개념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예.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오히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양방보다도 뛰어나다고 봐요. 예. 일부는. 양방에서 열이 있으면 그냥 해열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한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해열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 왜? 다르기 때문에. 병이가 다르면 치료 방법이 다르다. 예. 병성이 다르면 병이가 같더라도 치료 방법이 다르다. 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놀라운 거죠. 예. 이 말은 여러분 불가에서도 씁니다. 견성성불. 예.
성품을 보면은 부를 이룬다. 예, 뭐 제가 뭐 이 말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견성성불 성을 보면은 부를 이룬다. 견병지원, 경물치지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우리가 한번 예,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상학에 대해서 철학이라고 하면 경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현상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예, 현대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예, 우리가 보면은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주자의 이기론이라든가 중용에 있어서 참 정말 멋진 말이죠. 예, 예, 전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미지현 음미한 것이 드러났다. 예, 음미한 것이 예, 음미한 것이 드러났다. 미지현. 예. 그래서 이천은 이것을 하나만 현미무관, 네, 현미무관 딱 썼잖아요. 현미무관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 숨겨져 있는 것은 네, 차이가 없다, 간격이 없다. 아, 이와 같은 멋진 말, 최용 이런 현미무관 이런 말 썼잖아요. 이게 현상학입니다. 이게 현상학. 네. 상한론도 마찬가지죠. 감추어진 건 뭐죠? 병인, 병원이죠. 드러난 건 뭐죠? 현상이죠.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것을 우리가 추리하는 겁니다. 이게 견병지원이고 상한론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이 현상의 답이 여러분 이 현상의 답은 지금도 진행되는 거지 현대의학이라고 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똑같은 말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는데 예. 자꾸만 그냥 귀에 못이 베기도록 예, 자꾸만 생각을 하세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